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문득 목 뒷덜미가 묵직하고 뻣뻣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컴퓨터 앞에 몇 시간 앉아 있은 후 어깨와 목덜미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증상을 마주하면 어제 잠자리가 불편했나 보다, 혹은 요즘 피곤해서 어깨가 좀 뭉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마흔이란 고개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러한 미세한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의 건강한 변화를 돕는 건강 가이드 민우입니다. 사실 만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온 우리의 목뼈, 즉 경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목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가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탄력 있는 스펀지처럼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마흔을 넘기면 노화 과정에 따라 디스크 내부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디스크가 점차 납작해지고 딱딱해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완충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주변 근육과 인대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여기에 일상 속 나쁜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깊숙이 숙이거나 컴퓨터 화면을 향해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는 목뼈에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 머리 무게는 보통 암 킬로그램 안팎이지만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마다 목이 감당해야 하는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고개를 겨우 15도만 숙여도 목이 받는 하중은 12kg으로 늘어나고 60도까지 숙이면 무려 17kg의 하중이 목덜미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한 명을 온종일 목에 태우고 다니는 것 다름없는 무게입니다. 이런 자세로 매일 몇 시간씩 수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경추의 퇴행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의사의 개별적인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자신의 평소 자세를 되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하여 가볍게 넘겼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목 건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협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목이 뻐근할 때 무심코 행하는 잘못된 대처법과 단순한 피로를 넘어 실제로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목 디스크의 신경 압박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개는 가볍게, 척추는 바르게 세우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뻐근할 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대처할까요? 서랍장에서 파스를 꺼내 붙이거나 옆 사람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혹은 혼자서 고개를 좌우로 세게 흔들다가 목을 갑자기 옆으로 꺾으며 뚝 하는 마찰음을 내기도 합니다. 사무실에서 온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45살 직장인 남씨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오후쯤 되면 목덜미가 무겁게 내려앉고 어깨가 잔뜩 굴러옵니다. 그럴 때마다 남씨는 습관적으로 목을 강하게 꺾어 도둑 소리를 냅니다. 순간적으로 뼈가 맞춰지는 듯한 시원한 소리가 나면 왠지 모르게 목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잠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목뼈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목을 꺾을 때 나는 소리는 결코 뼈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아닙니다. 관절 사이의 압력이 갑자기 변하면서 내부에 있던 기포가 터지는 소리이거나 느슨해진 인대와 힘줄이 뼈 돌기에 부딪히며 나는 마찰음일 뿐입니다. 특히 마흔을 넘긴 나이에는 이미 목뼈 주변의 인대와 디스크가 퇴행하면서 지지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약해진 상태에서 강제적인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경추 관절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디스크 내부의 미세한 균열을 촉진하게 됩니다. 뻐근함을 해소하려다 오히려 퇴행을 앞당기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 그 뒤를 지나는 얇고 예민한 신경 통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시작입니다. 목뼈에서 흘러나오는 신경은 단순히 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된 중추신경인 척수에서 뻗어나온 수십 갈래의 신경가지들은 목뼈 사이의 좁은 구멍을 통과해 어깨를 지나 팔, 손가락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메인 배전반에서 집안 구석구석으로 전선이 뻗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선 중 하나가 꽉 눌리거나 흠집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전이 발생하듯 전선이 연결된 말단 부위에 찌릿한 전기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이 압박받는 위치에 따라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번째 경추 신경이 눌리면 어깨 부위가 묵직하고 아프고 6번째 신경이 눌리면 엄지와 검지손가락 쪽이 저려옵니다.
7번째 신경의 경우 가운데 손가락과 팔 뒷부분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때문에 정작 목 자체는 크게 아프지 않은데 날개뼈 안쪽이 쪼개지듯 아프거나 손가락만 유독 저려서 오랫동안 다른 부위를 치료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팔 전체가 찌릿하면서 불을 뿜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의 뭉침이 아니라 척추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피로로 인한 근육통과 당장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신경 압박 증상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우리의 경추가 보내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스파내적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손가락 끝의 저림과 미세한 근력 약화입니다. 팔 전체가 저린 느낌을 넘어 손가락 끝의 감각이 남의 살처럼 둔해지거나 찌릿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이 둔해져 셔츠 단추를 채우기 힘들거나 바느질이 어려워지고 젓가락질이 서툴러진다면 이는 신경 압박이 이미 손발의 운동 제어 영역까지 진행되었음을 뜻합니다. 물건을 쥐는 힘인 악력이 떨어져 가벼운 컵을 들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놓치는 일이 잦아진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목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어지럼증 및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경추신경 중에는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신경과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심해져 신경과 혈관을 동시에 압박하면 단순히 목이 아픈 것을 넘어 길을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땅이 울렁거리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똑바로 걷기 힘든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경추 척수증과 같은 중증 신경 압박일 가능성이 신속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야간 통증으로 인한 불면입니다. 낮 동안에는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중력의 영향과 일상적인 움직임 덕분에 신경 압박이 다소 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워 잠을 청할 때는 목뼈의 각도가 변하고 척추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눌린 신경이 더욱 강하게 자극받기 쉽습니다. 자세를 어떻게 바꿔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밤새 뒤척이게 되고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자연 치유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의사의 개별적인 전문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적신호 중 하나라도 몸에서 느껴진다면 상태를 지켜보기만 하기보다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민하고 연약한 우리 목뼈와 신경 통로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매일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목검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컴퓨터, 모니터의 올바른 높이 설정법부터 밤새 경추의 C자형 곡선을 편안하게 지켜줄 베개 선택의 명확한 기준, 그리고 굳은 목 주변 근육을 안전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방법까지 세상에서 곧바로 실천 가능한 예방 습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개는 가볍게, 척추는 바르게 세우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머리의 무거운 하중을 온전히 견뎌야 하는 목뼈와 신경망을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공간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 공간과 책상 앞입니다. 만약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목은 매 순간 엄청난 하중을 건드내며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컴퓨터 화면의 높이를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은 경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예방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 상단 3분의 1 지점이 내 눈높이와 수평이 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약간 아래를 향하게 되면서 목뼈 본연의 곡선을 크게 해치지 않게 됩니다. 모니터 밑에 받침대를 사용하여 모니터의 높이를 올려보십시오.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노트북 거치대를 별도로 마련하고 외장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추 디스크의 퇴행을 막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고개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턱을 몸쪽으로 가볍게 당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세를 취하더라도 한 가지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척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육과 인대 그리고 디스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극을 받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업무 중에는 적어도 45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알람을 설정해두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어선 상태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1분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등 뒤로 보내 깍지를 깁니다. 어깨를 뒤로 가볍게 젖히면서 가슴을 넓게 펴고 시선은 정면보다 살짝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이 자세에서 가슴 근육과 앞쪽 목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호흡을 5번 정도 내쉽니다. 그 다음 양팔을 편안하게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이때 절대로 목을 억지로 빠르게 꺾어 소리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가동 범위 안에서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목덜미 조전에 정체되어 있던 혈류가 개선되고 뭉쳐있던 근육이 즉각적으로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밤에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쉼 없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며 피로가 누적된 경추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목뼈의 자연스러운 C자형 곡선을 편안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올바른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베개의 높이는 똑바로 누웠을 때 바닥에서부터 약 8에서 10cm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목의 C자형 굴곡을 과도하게 꺾거나 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뼈가 일자로 펴지거나 앞으로 과하게 숙여져 목 뒤쪽의 인대와 근육이 밤새 팽팽하게 늘어난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는 디스크 압박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 통로를 좁혀 코골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으면 경추의 곡선을 전혀 지탱해주지 못해 목덜미의 근육들이 안정감을 잃고 긴장하게 됩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에서는 목덜미 아래의 빈 공간을 베개가 탄탄하게 메워주어야 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깨 너비를 감안하여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와 등뼈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똑바로 누울 때보다 조금 더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형과 평소 수면 습관에 맞춰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다룰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가 진단을 맹신하거나 통증을 임시 방편으로 무마하기 위해 자가치료법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소문만 듣고 검증되지 않은 목견인 장치를 집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써 복용하며 통증을 덮어두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가려져 정작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신경이 심하게 압박받는 심각한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어 나중에는 보존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치고 수술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저림 등의 이상 신호가 동반된다면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질문해야 할 핵심 3가지 질문 리스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목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한 근육 뭉침인지 아니면 목 디스크나 경추 신경의 압박과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내 통증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현재 나의 목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집이나 직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주의해야 할 자세나 운동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료만큼이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해를 주는 요인을 명확히 걸러내야 합니다. 셋째 질문은 증상을 완화하고 목을 더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상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 스트레칭이나 올바른 예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견에 기반한 맞춤형 자가 관리법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1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컴퓨터 모니터의 높이를 맞추는 작은 노력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나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고 잠자리를 점검하는 습관 역시 대단치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는 이 작고 미세한 예방 습관들이 조용히 쌓여 여러분의 향후 10년, 나아가 평생 동안 통증 없이 고개를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경추 건강의 튼튼한 이정표를 결정짓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스스로의 몸을 보살피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가이드 민호였습니다. 늘 바른 자세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